나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바싹 말라붙은 입에서는 연신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헛구역질이 났다. 내가 있는 이곳은 빛이라곤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손을 더듬어 가방과 휴대폰을 찾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머리야. 대체 얼마나 마신 거지?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정리되지 않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을 앉아 있었다. 그래. 어제는 금요일이었고 시은이를 만나서. 난 어제 평소 짝사랑하고 있던 대학교 후배 시윤을 만나기로 했었다. 그녀를 떠올리자 이런 상황에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 뒤에 뭘 했지?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헝클어진 퍼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기억의 편인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금요일에 나는 짝사랑하던 대학교 후배 시윤을 만나기 위해 사당역으로 향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질 것 같아서 차는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한 것이다. 회사인 강남역에서 2호선을 타면 사당역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또다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정수리에 대고 날카로운 정을 계속 내리찍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머리를 부여잡고 있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빨라진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제 2호선을 타서. 오랜만에 이용하는 지하철이라 그런지 조금은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부쩍 짧고 간소해진 걸 보면서 난 어느새 여름이 코앞까지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개인 승용차로 사무실과 집만 오가던 편하지만 조금은 단조로웠던 일상에 왠지 모를 배신감마저 느껴졌다. 그렇게 지하철이 도착하고 내리는 사람들과 먼저 타려는 사람들로 승강장이 잠시 혼잡스러웠다. 나 역시 능숙한 동작으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만원 지옥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 틈을 비집고 타야 한다는 걸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몇 번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나서야 겨우 문이 닫히고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냈다. 내부는 금세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 찼고 나 또한 금세 끈적한 땀으로 젖어버렸다. 사당역까지 이제 내 정거장만 더 가면 된다. 그런데 어디선가 곤충의 날개짓 같은 괴상한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우선 여기까지 떠올린 후 잠시 동안 숨을 골랐다. 입은 더욱더 바싹 말랐고 시원한 물 한 잔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손으로 더듬거렸다. 내부가 얼마나 넓은 건지 한참을 걸어가도 가구나 벽이 만져지지 않았다.
뭐야? 여기 어디야? 나는 덜컥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텔 방 안에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리 조바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실 전에도 몇 번 만취해서 홀로 낯선 곳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침대는커녕 이불조차 없는 맨바닥이었고,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방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았다. 가늠조차 되지 않는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단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습니까? 하지만 목소리마저 어둠에 잠식당한 듯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소리의 울림과 퍼지는 정도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있는 곳은 확실히 실외가 아닌 실내였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것만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대한 파리의 날개짓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반대편 차량과 연결된 문 쪽에서 들려왔는데, 내부에 꽉 찬 사람들 때문에 비명과 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 순 없었다. 살려줘! 도와주세요! 여자의 다급한 비명이 재차 들려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 비명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도와줘! 저리 가! 사람 살려! 저리 가! 지하철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검붉은 연기가 천장을 서서히 채울 때쯤 난 보고 말았다. 진공 청소기만한 크기의 거대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의 살을 파먹는 것을 말이다. 난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을 향해 내달렸지만 쓰러진 사람들과 막힌 문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윽고 거대한 벌레 한 마리가 내 다리를 물었고, 생살이 뜯겨나가는 엄청난 고통에 난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그럼 그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때 이미 생을 마감한 것이다. 암흑천지인 이곳은 사람이 죽으면 오게 되는 사후세계인 것일까? 그래도 죽는다는 거 생각보다 덜 끔찍하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놓았다. 거대한 바퀴벌레들이 달려들 땐 정말로 고통스러웠는데, 쇼크로 정신을 잃은 덕분인지 그 후로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어차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나의 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아쉽지만 뭐 여기까지인가 보지. 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며 그동안의 인생을 반추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친구들과 수박살이를 했던 일과 할머니 집 마루에 누워서 맡았던 모기향의 냄새, 중학생 때 첫사랑 소녀를 남몰래 기다리며 맞았던 눈과 힘겨운 입시를 마친 후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동아리 MT에서 만취하여 이런저런 소동을 벌였던 치기 어린 나날들, 철원의 혹독한 추위에 강행했던 야간 행군과 뽀글이 라면, 취업에 성공했을 때 맛본 성취감과 짝사랑했던 후배 시웅과의 정동진 여행까지, 그간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나는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노라 생각을 했다. 나쁘지 않았어. 뭐야 이거? 그렇게
바닥에 대자로 누웠을 때 등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손을 더듬어 보니 너무도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는데 그 물건은 바로 휴대폰이었다.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4, 5세기인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전원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암흑으로 가득한 실내를 빼곡히 메우고 있던 거대 바퀴벌레들이 휴대폰 불빛에 반응하며 일제히 날개를 펼쳤다. 이런 젠장. 난 죽지 않았던 거야. 곧이어 닥쳐올 진정한 죽음 앞에 나는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